오늘의 리뷰는 HG IBO의 건담 그레모리. 네, 건담 철혈의 오펀스 외전에 등장을 하는 건담 프레임입니다. 건담 그레모리 개인적으로도 되게 컨셉 자체가 디자인 컨셉이 굉장히 좀 취향 저격이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건담 프레임이었는데 이게 프라모델이 나오네요. 2021년 10월 16일에 출시가 됐고요. 금액은 엔가로 1,800엔입니다. 기존의 뭐 바르바토스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금액대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상체 볼륨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금액이 조금 세지 않았나 싶긴 해요. 자, 건담 그레모리 이렇게 완성을 해왔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솔직히 말해 1,800엔이라고 하기엔 구성은 좀 많이 조촐한 편이에요. 무장이랑 그리고 무장손 한 세트, 손은 총 2세트 들어있는 건 좋습니다. 되게 손 자체가 특이해가지고 전용손, 편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는 좀 이제 단촐하다. 그리고 핵심 웨폰이 요겁니다. 주무장 배틀 앵커. 이름 그대로 원래는 앵커예요. 앵커인데 한쪽이 부러져서 낫처럼 변한 거죠. 그래서 파츠 구성 자체를 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끼우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슬라이드 방식이어서 그냥 좌우 어디든 끼울 수 있고 2세트가 있으면은 그 원래 모양인 닷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전쟁이다, 뭐 세월의 흐름이다 이렇게 한쪽이 부러져서 낫처럼 변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낫이 부러져 있는 형태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치만 제가 그레모리 한 세트만 샀기 때문에 낫을 그 온전한 형태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혹시나 2개 사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장손이 들어가는데 무장손 그레모리의 손톱 부분이 지금 이것처럼 약간 분홍색 계통을 띠거든요. 근데 무장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담 프레임 손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뭐 손톱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손 자체 색깔이라든가 아예 따로 놀아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전용 손을 또 하나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자, 그럼 그레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아까 이게 앵커가 부러져서 낫처럼 변했다 그랬잖아요. 본체 디자인 자체도 약간 후드를 푹 하고 눌러 쓴 것 같은 느낌 때문인지 이 무장이랑 겹쳐서 사신이라는 이렇게 별명으로 불린다고도 해요. 그래서 실제 컬러링도 좀 어두운 컬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되게 좀 강렬한 그런 느낌이랄까, 차분하지만 포인트로 좀 이제 분홍색, 붉은 계통이라고 하기엔 너무 분홍색스럽긴 하네요. 이런 느낌 때문인지 이미지가 많이 기존의 건담 프레임과는 또 다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또 그레모리 좋아하는 거거든요. 요 특유의 중이함. 그리고 설정을 살짝 봤는데 일단 파일럿 데이라 나디라라는 캐릭터입니다. 미형의 남캐인 줄 알았는데 여캐였고요. 그리고 갤라르 호른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명가 중 한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고 게임으로 치면은 크로스레이즈에 등장을 했었어요. 네, 철혈의 오펀스 외전에 등장하다 보니까 외전 작품으로서 참전이 됐더라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상체입니다. 상체. 기존의 다른 건담 프레임들과는 다르게 상체에 나노라미네이트 아머가 아니라 나노라미네이트 코트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건담 프레임들보다도 방어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검은 색깔 외장 부분이 다 나노라미네이트 코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머리도 감싸는 후드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머리 부분, 후드를 푹 하고 눌러 쓰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 인상적이고요. 중이의 끝은 뭐다? 푹 눌러 쓴 후드에다가 날카로운 눈매다. 눈매가 보이나요? 이 주황 색깔로 빛나고 있는 이 눈매, 굉장히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드 자체는 위쪽으로 해서 등으로 쭉 이어져서 마치 이제 거대한 백팩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물론 이거 벗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잡고 뒤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백팩으로 안착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턱 주변에 있는 마스크 부분도 이렇게 내려주면은 그레모리의 머리가 드러나죠. 이 마스크 기미까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여러모로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프라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머리 디자인,
안 그래도 이제 외부 장갑으로 더 씌워놨는데 머리 자체도 뭔가 더 씌워놓은 것 같은, 갑옷을 씌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턱 주변이라든가 머리 주변에 다른 파츠들 다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통수 보면은 기존의 건담 프레임의 디테일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좀 높게 솟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화면을 올리면 좀 금방 잘리는 게 좀 눈에 띄기는 해요. 근데 또 그게 또 특유의 디테일로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날렵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 정말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이 분홍 색깔의 가슴 디테일. 요거 스티커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웬걸 스티커를 안 썼고요. 가슴 아래쪽의 디테일 부분도 파츠 분할을 시켜줬더라고요. 정말 웬만하면 이런데 분할 안 해주는데 웬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깨 쪽, 어깨도 스티커를 쓰긴 씁니다. 하얀 색깔 포인트 있죠? 굉장히 작은 부분, 앞뒤로 스티커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깨 바깥쪽이라고 해야 될까? 내부, 여기 스티커 쓰인 게 보이죠? 딱 검은색 부분이 스티커를 사용을 한 부분이고요. 요거 말고는 팔 전체적으로 그냥 다 분할입니다. 손목 부분도 분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뭐 팔뚝이야 이런 거는 거의 색깔 자체가 통짜여가지고 그래도 디테일은 좀 챙겨준 편이고, 그리고 건담 프레임 특유의 디테일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동력선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레모리 손톱만 지금 요 분홍 계통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HG의 한계겠죠. 손가락 분할 자체가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설정화를 좀 보도록 하죠. 뭐 바르바토스 루푸스나 루푸스 렉스처럼 손톱 부분만 따로 색깔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프라모델에서도 실제 뭐 루푸스 렉스 같은 경우는 단색으로 사출이 됐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무장손이 그냥 건담 프레임의 공용손이다. 이게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좀 이제 요거는 좀 전용손을 넣어주는 게 낫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팔뚝 커버 같은 경우는 마치 플라우로스 마냥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내리는 기믹보다는 약간 이제 무장 쥐는데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좀 움직여 놓는 그런 형태? 설정상 요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기믹은 없거든요, 얘가. 그래도 뭐 약간 전면 너클처럼 쓸 수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다. 그치만 여기에 지금 완부 기관포 달려 있거든요. 이거 자체를 쓴다면 이제 때릴 때마다 폭발을 하나? 탄환이? 그리고 스커트 부분, 기존의 건담 프레임과는 다르게 좀 뾰족하고 긴 형태의 스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평소 건담 프레임에 많이 안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이드 스커트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뒤쪽 스커트, 이게 리어 아머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엉덩이 부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크지 않거든요. 엄청 크지 않아요. 내부부터 해가지고 볼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다리 쪽, 다른 건담 프레임들과 조립 방식은 똑같더라고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뭐 어렵지 않게 조립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발 디자인, 이게 힐을 신은,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건담 프레임들보다도 유독 굽이 높아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앞꿈치도 짧고요, 좀. 그리고 발톱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는 좀 취급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좌우로 눌러버리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티커 씁니다. 발등 내부에 스티커 쓸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무릎 파츠 분할. 여기는 스티커였을 것 같은데 이걸 분할을 시켜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여기는 기본적으로 발등 안쪽만 이렇게 스티커를 사용을 한다. 뒤쪽 디테일 같은 경우는 건담 프레임 디테일과 종아리에 추가 파츠 하나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백팩 부분, 메인 스러스터 부분입니다. 약간 정면에서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토끼귀 같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기도 하고 위아래로 움직여주기도 하고 딱 이 정도로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끝부분 여기 역시 파츠 분할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예전 같았으면 스티커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스티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부의 스러스터 부분만 스티커를 사용할 뿐 나머지는 그래도 좀 큼직큼직하게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물론 건담 프레임 사용을 합니다. 런너를 보니까 제 기억이 맞으면은 건담 바르바토스 6형태도 쓰던 건담 프레임 4번이고요. 그래서 팔뚝이 좀 각진 형태의 프레임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어깨 같은 경우도 어깨 프레임이 C형 파츠로 고정되어 있는 거라든가 건담 프레임 4번 런너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솔직히 프레임 자체는 기존 거랑 동일해가지고 가동이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하지만 발전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발전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목 회전하는데 일단 조금씩 걸리는 부분이 끝에 가면 좀 생길 뿐이지 일단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고개를 드는 부분에서 좀 이제 뒤통수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드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만 숙이는 건 역시 완전 무슨 변형한 것 마냥 푹 하고 숙여줄 수 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장갑 자체가 좀 큰 편이어서 답답할 수 있지만 요 이제 건담 프레임이잖아요. 폴리캡이 위로 뽑힌단 말이죠. 위로 뽑혀서 팔 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디자인상 좀 답답할 뿐이지.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허리 똑같죠. 뭐 허리는 뭐 가슴 부분 위아래 이렇게 들썩들썩 해줄 수 있고 허리 볼관절 사용을 하고 있고 돌아가는데 전혀 일말의 지장이 없죠. 그리고 스커트 부분, 제가 방금 말한 발전한 부분이자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존의 건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스커트가 고관부에 달려 있어서 스커트 가동 자체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짠!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볼관절 자체가 사이드로 빠져서 이렇게 살짝만 들어주더라도 다리를 앞으로 드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지장은 없지만 난 더 들어주고 싶다. 그럼 고관절 축 이동 기믹 있잖아요. 축 앞으로 해주고 사이드 스커트도 옆으로 확 들어주세요. 확 들어주면 공간이 훨씬 더 확보가 돼서 다리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건담 프레임에서는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좀 이제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 발전이 있었다. 다만 이건 제 욕심인데 살짝 욕심인데요. 볼관절이 사이드 스커트의 바깥쪽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 스커트를 움직이지 않고는 이 프론트 아머 움직이는 게 제한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사이드 스커트 그대로 두고 프론트 아머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더 올리면은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각도가 위에가 너무 이게 커버리니까 안쪽이랑 걸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간섭이 있잖아요. 그래서 쑥 하고 빠져버려요. 너무 움직이면. 근데 사이드 스커트를 같이 움직여주면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이드 스커트를 움직이지 않고도 프론트 아머를 어떻게든 들어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이건 제 욕심인 것 같기는 하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90도 이상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고관절이다 보니까 좀 보면서 이것만으로도 좀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이야 뭐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부분은 기존 거랑 흡사하고요. 그리고 발목도 완전히 안쪽으로 꺾어준다거나 뭐 그리고 발 앞꿈치가 가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뭐 그대로죠. 물론 하체 가동이 제 아무리 좀 좋아졌다고 한들 무릎 꿇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힐이 높고 허벅지 짧고 정강이가 길어서 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포즈긴 하죠. 포즈 잡다 생각났습니다. 이거 또 하나 좀 스커트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좌우의 볼관절 강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한쪽은 저는 살짝 너무 스무스하고요. 이쪽은 좀 적당히 타이트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즈 잡을 때 오히려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 길이의 관절이다 보니까 마모가 심해지면은 충분히 헐거워질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무장까지 장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메탈 로봇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너무 좀 애가 멋있어가지고 저게 그 다크다크한 느낌과 함께 좀 이제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분명 다치였지만 사이드가 되어버린 요 무장의 독특한 외형이라든가 개인적으로 그 철혈 외전 시리즈 통틀어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담 프레임이 얘거든요. 꼭 다른 등급으로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어색합니다. 무장손과 편손의 갭이 너무 커서 이질감이 너무 심해요. 양손으로 무기를 쥐었다? 그 포즈 안 해볼 수 없죠. 그 포즈. 박스아트에도 요런 형태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잘 어울립니다. 저의 사이드라든가 이런 포즈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 다만 이제 후드를 썼을 때 고개가
많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많이는 돌아가지 않아서 약간 시선 처리라든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그냥 카리스마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신이잖아요. 이런 포즈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천천히 뭔가 내려다보고 있다거나 착지를 하려고 내려오고 있다거나 이렇게 어깨에다가 딱 낫이 아닌데 쟤는 낫이 아닌데 낫이 아니라 낫인데 아무튼 그렇다. 이런 포즈도 좋아합니다. 한 손으로 쫙 펼치면서 뭔가 이제 원래라면 망토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겠지만 이런 분위기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공식 포즈에도 이런 포즈 있어요. 비슷한 거 아닌가? 같은 건가? 그리고 완부 기관포 포즈 게임에서는 연출을 보여줬지만 뭐 매뉴얼에도 쓰여있지 않더라고요. 완부 기관포라는 말이 없어요. 배틀앵커 이야기만 있고 뭐 그래가지고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아이언 블러디드 오펀스 건담 그레모리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건담 프레임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건담 프레임이 나올지 예전에 인터뷰 나온 거 보면은 모든 건담 프레임을 HG로 만들고 싶다라는 인터뷰도 있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뭐 이제 다른 건담 프레임도 많다 보니까 진짜 그레모리는 진짜 저는 아예 상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환호를 저는 질렀었거든요. 야, 그레모리 나온다! 내 최애 건담 프레임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져보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쉐!